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애 전 의원님 모시고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이 정말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소의 전략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진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너무 흥분하시는 거 제가 잘 봤습니다. 말이죠. 지난 토요일 날 딱 하루, 예. 하루 8시간 내리 잤고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이제 불안이 올라오는데 오늘 특히 그 불안이 가장 좀 점증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반격을 그냥 하는 것이다. 아니면 실제로 뒤집으려고 결심하고 뭔가 더 큰 일을 결행할 수도 있다. 윤석열 일당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럴 때 저의 그 좀 신중함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상대편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도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쪽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되치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모든 거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에 어느 거 하나가 먹힐지는 우리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정계한 대표님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했던 게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가 그 6개 법안에 대해서 농업사법 그리고 국회 감정에 관련된 증인에 관련된 2가지 법을 오늘 이제 거부권 사실은 제2요구권을 오늘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혹시 네. 한덕수 뒤에 진짜로 윤석열이 이 뭐 꼭두각시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때문에 그러시죠. 자,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정치도 하셨고 뭐 또 우리 원로시기도 하고 뭔가 좀 해안을 갖고 계신 우리 정말로 선생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아니요. 거는 한덕수 오늘 저런 행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행세하면서 거부권을 6개나 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내려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나와서요.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공모에 가담한 거로 분명히 보이는 한덕수 총리는 내치고 그리고 그 다음 순번대로 그 권한 대행을 맡도록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한 이유도 압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솔직히 탄핵이 가결이 되는 것도 상당히 아주 뭐 정말 타이트한 타이밍 속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머지 총리라든가 다른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강요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왔잖아요. 좋게 하는 해석으로. 아마 뭐 한덕수 총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인 속성, 또 좋게 얘기하면은 적절히 좀 화합을 하고 가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지나치게 민주당에 각을 세우지 않고 권한 대행으로서의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할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나와서 그러는 건데 저도 뭐 한덕수 총리는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총리했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자인 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한덕수 저 권한 대행으로서는 지금 이제 양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아니면은 국힘당에도 적절하게 불가근 불가온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리와 그 다음에 그 위험과 이거를 지키고 싶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길게 되면 한 7, 8개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짧게는 한 5개월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오늘 그 농업사법하고 그다음 국회 증언법에 관련돼서 제2 요구를 한 거는 이거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2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적 제2 요구를 하면서 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 쪽에는 위세를 약간 떨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국힘 쪽에도 약간의 희망적인 걸 보이면서 저는 그냥 불가근 불가원하는 그런 제스처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이 사람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이것은 네. 그냥 민주당이나 야당의 뜻, 국민의 뜻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큰 이런 걸 볼 때는 매일매일 너무나 조그만 것 때문에 그러는데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네. 근데 큰 그림에서는 대세에 따라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세로 따르면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특검 일반 특검 내란 특검에 관련된 거는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죠. 다만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하면은 또 국힘 쪽에 눈치가 보여요. 그거 하면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거의 기한이 12월 31일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예요. 네.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법이 통과가 된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그 이제 행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의되는 그거는 자동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가결이 거죠. 되는 걸로. 네네. 그거는 이제 입법화가 되는 거고요. 다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그건 소극적이라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용도 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로 날짜만 가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그 시점 되면 자동으로 법안이 발효되도록 하는. 네, 특검법안. 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예. 저러다가 앞으로 한 열흘 기다리다가 예. 그때 가서 완전히 돌아서면 어떡하냐.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스트는 당장 내일은 아니고 저는 다음 주 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경 지금 뭐 조정이라든가 네. 조사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특히 윤석열 체포에 관련돼 가지고 경호처에 대한 제동을 어떻게 하느냐,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됐는데 다음 주에 공수처에서 다음 주 초에 저는 분명히 저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포 시도를 한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 시도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경호처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가니까 그때 권한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예. 그거를 봐서 만약 그때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 바꿔야죠. 탄핵을 그러면은. 시켜버려야 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저기 하는 게 이게요. 요새 왜 타이밍 때문에 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검사가 검찰에서 만약 이걸 하면은 나중에 위법하게 모은 증거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될까봐 너무너무 겁내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가 또 있느냐면은 만약 너무 체포를 빨리 하는데 그러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제대로 발동이 되고 나서 거기서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또 특검이 발효가 되려고 그러면은 가령 12월 31일에 우리는 급한데 한 20일은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타임 또 그 랩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타임 테이블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야 정확하게 한다. 계산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체포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네.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어쩔 대세.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네, 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빨리 탄핵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하루 우리가 그때 그전 토요일에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지만 너무 열하루 만에 된 것도 빠른데 박건희 특검 때는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준비되는 시간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모자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라든가 뭐 과방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 상임위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는 있으나 거기서 지금 새로운 증언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증언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절대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게 종합이 된 상태에서
특검이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기소가 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하실 거예요. 탄핵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내란죄로 응징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탄핵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건 이미 된 거고 이 사람을 내란죄로 해가지고 어떻게 응징을 하느냐는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면서 거기서 차질이 없게 네. 차근차근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문제만 놓고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뭐 신변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면 빨리 탄핵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고 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부분,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 게 당연히 윤석열 쪽에서는 덧치기 하려고 그러죠. 네. 당연히 거기는 이제 덧치기 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죠. 오늘 예, 석동원이 나와서 예.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극우 세력들을 준동하는 일이에요. 계속 결집시키고 있죠. 예. 결정시켜서 이번 토요일 날 아니면 체포하는 때 그때 다음 주 초에 가령 체포할 네. 때라든가 뭔가 장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지로 결집을 하고 이게 부정선거 쪽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네. 거죠. 야, 그쪽에서는 그런데 근데 국힘 쪽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힘 쪽에서는 지금 거기는요 내란 동조당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란이 이게 완전히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국힘 쪽은 그냥 한마디로 시간을 벌고 싶을 뿐이에요. 네.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하고 그거하고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국힘 쪽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박지원 특위위원장님께서 저기를 해서 인사청문위원장 하시기로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해가지고 3명을 통과시키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빨리 돼서 이번 27일부터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정이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하면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잘 되는데 그러면 한덕수를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전에 체포 일정에 관련된 경호처에 대한 대처. 요거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초에 다 다음 나오는 주 초에 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경호처에 충돌이 없게끔 경호처에 저기 하는 거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협조해 주라고 합의를 얘기를 할 한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다. 구속영장이 나오면 한덕수 총리 잘 아시죠? 잘은 모르죠. 그냥 멀리만 보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윤석열 쪽에 서 있다거나 그쪽과 뭔가 좀 동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란 수괴는 아니지 예. 않습니까? 내란 수괴는 아니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죄에는 수괴 동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네. 내란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되면 내란 공범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되리라는 건 자기도 잘 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저는 그 사람의 이제 상식을 어느 만큼 믿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윤석열 측이 말하는 되치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건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되치기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장은 불안해서 환율도 지금 1,500원까지 갈 수 있다. 네. 뭐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신용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럼요. 지금 되치기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되치기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걱정을 많이 하는 되치기 거.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거죠. 시도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있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더욱 더 명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내야 된다. 왜 초기에 한덕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느냐는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저기를 하면 아마 저한테도 비판을 하실지 예.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에는 정확히 잘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직은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인가를 테스트해볼 시간이 아직은 있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입장이라는 걸 좀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경고는 하되 지금 오늘도 많은 경고가 나왔고요. 경고는 하되 그러니까 조건부를 어느 만큼 이제 보여주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주 초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시도에 대해서 경호처가 충분히 협조하라는 메시지 하나. 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가 끝이 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적시해라. 네. 요 두 가지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미적미적되면 그때는 탄핵시켜야 한다. 그때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혹시 그때 가서 다시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지 아닌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때는 그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처리를 안 하.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요. 네. 솔직히 지금 전임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거는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공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현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경고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 거부권 썼잖아요. 자, 양곡법하고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라고 이제 했는데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거부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는 할 만하지만 아예 6개 다 모두 그냥 제2요구 거부권 해버렸습니다. 경고 말 듣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글쎄요. 예. 그거는요. 왜냐하면 이럴 때야말로 반반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이럴 때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법안입니다. 이거는 네. 정책 사안의 법안이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특히 양곡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대해 왔고 그다음에 국회 증언법에 관련된 거는 그동안 기업 쪽에서 꾸준하게 반대를 해오고 그리고 기재부 출신인 지금 이제 권한대행도 계속해서 이거는 우려를 표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가장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전략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는 지금 나름대로 계산에 의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네. 자, 지금 그런데 체포와 관련된 것 네. 이쪽은 일단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번 토요일 날 엄청나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번 토요일 날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정무적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 이번 토요일 날의 구호는 뭐가 돼야 됩니까? 윤석열 파면하라. 예. 이거잖아요. 예. 당연하게. 요번에는 탄핵하라가 아니죠. 네. 이제는 파면하라 아닙니까? 파면하라. 그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구호도 나와야 될 겁니다. 나오고 당연히 긴급 체포와 구속을 시켜야 되는 구속해라. 거죠. 예. 윤석열 체포해라. 예. 그다음에 윤석열 파면해라. 그다음에 한덕수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해보세요. 한덕수요. 어허. 탄핵하라죠. 탄핵을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네. 그렇게 이제 좋습니다. 고소의 전략에서 네, 김진애 의원님을 통해서 네. 저도 뭐 다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네. 판단은 드는데 지금 댓글로 올라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8일 동안 미루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상설 특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라를 거덜냈다. 그리고 거부권 6개 하고 특검 통과 안 시키고 시간 끌고 있는데 NH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네.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김심펄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에게 떠맡기지 말고 빨리 체포하라. 이런 이제 의견도 우리 김 선생님 보내주고 계신데 네. 이런 이제 민심의 흐름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 대행의 위치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의 움직임, 오늘 최측근이라는 석동현의 움직임 거기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지금 나서서 온갖 지금 폐악질을 하려고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저 사람이 그거야 황교안이야 저러겠죠. 아니 거기에 같이 이제 보안 내동하면서 같이 움직여 부정선거라고 계속 얘기한 사람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나요? 정광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저런 것 때문에 네. 윤석열의 움직임이 반격이 아니라 네. 다시 제2계엄은 아니라도 거기에 준하는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네. 현실화되고 있고 김용 의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했던 것은 계엄은 정당했다. 명령을 내리니까 군인들 다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이 맞다고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거는 다 지금 범죄자들이 자기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국민들을 화내게 하면 했지. 그러니까 예. 두 가지야. 우리는 더 화를 내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 편 있는 사람은 모아가지고 준동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길거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네. 무전하지만,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또 광화문에도 나오고 태극기 부대를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용산에서도 할 테고 그럴 때마다 자기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하나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뭐 국방부의 검찰수사단이나 네.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뭐 저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세력 결집하고 뭐 그것이 앞으로 무슨 탄핵 이후에 정치적 도모를 하는 수단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한덕수 저렇게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말대로 갈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우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경고용이 아니라 실제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아니 드는 실제로 겁니다.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탄핵이 일어나고 지금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로 따지면 나흘 됐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나흘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공수처에서 어저께였나요? 이첩된 게 확인된 게 어저께였죠. 어제입니다. 예. 어저께 그 이첩된 것만 해서 어저께만 한 것만 하더라도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은 국회에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법사위를 통해서 국방위를 통해서 지금 증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노원상이라고 하는 전 방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 내란을 모의했다라는 게 그대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상원이 이야기죠. 네네, 노상원. 네, 예. 그 다음에 그 뭐 실탄을 엄청나게 재고 갔던 거, 그 다음에 뭐 롯데리아에서 공모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으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거는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신병 확보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다음 네. 주까지. 그거는 타이밍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에 넘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다음, 이제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검찰도. 검찰도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해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던 게 좀 있으니까. 근데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검찰이 넘기는 것이 공수처에다가 네. 수사권 다 줘놓고 기소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네. 가서 그냥 장난치면 된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특검이 만약 안 일어나면은 그렇게 되겠지. 네. 그잖아요. 근데 예. 특검이 안 생긴다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지금 현재 한덕수가 하는 거 보면 특검 그냥 거부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시작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 그런 걸 가지고 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한테 명확하게 답을 받는 것. 네.
그리고 이 사람도 내란의 공모자의 위치에 있다면 네. 본인이 나와서 자 분리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든지 근데요. 자,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하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지금 한덕수하고 민주당의 그러니까 국회하고는 말하자면 맞물려 버린 거예요. 지금 예. 서로 입장이 맞물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로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그러니까 저기 국힘 쪽에는 시간 약간 벌어주고 저 윤석열 쪽에도 약간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정도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뭐 특검을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뭐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한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지 그건 않고 그렇다. 자기의 목숨의 부지와 예. 여러 세력 간에 정말 불가금 불가원을 어느 만큼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초반 대응은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어쩔 수는 없었지만 저 같았으면 잘랐죠. 그때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초반 기세를 완전히 꺾었어야 그 다음에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가 최성목인데 네. 최성목도 국무회의에 예. 관련이 돼 있잖아. 안 자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최성목은 경제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고 세 번째는 주호영 아닙니까? 교육부총리? 교육부터 이주호. 죄송합니다. 부총리. 예. 이주호는 또 국힘 쪽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또 불안하다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얽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전방에도 갔다가 한국은행도 이제 방문을 하고 했는데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가 좀 나서야 네,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국회는 어떻게 하고 국힘은 협조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좀 정리정돈을 해야 아니 하는지. 지금 이제 국정협의체는요. 네.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만큼에 되면 왜냐하면 적어도 저기 누구죠? 그 한덕수 총리는 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당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하고 총리하고는 할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거기 와서 보고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거 얘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도 부르고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거 만약 그거 계속 안 하고 만약 저기 야당이 아니죠. 그게 뭐죠? 여당이 자기네들이 여당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여 안 하고 그러면은 뭐 계속 국힘당은 뭐 자멸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멸하러 들어가는데 권성동 자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뭐 다음에 출마만 하면 당선이에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뭐 다음에 말뚝만 보면 다 되는데 뭐 민심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구에서 그냥 국회의원 자리 한 번 더 가면 되는데 굳이 나서서 배신자 얘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탄핵 국민에서 나설 이유가 있느냐? 네. 원래부터 민생과 국민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요. 국정협의체는 그래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국정협의체는 탄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 당정협의체를 하고 국정협의체를 안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권선동이 그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왜 그러는지? 왜 그렇습니까? 개헌하려고 그럽니까? 아이고 개헌도 핑계거리 하는 거고요. 시간 끌기입니까? 시간 끌기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표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본인이 대표하고 싶은 걸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아니 만드는 지금 근데 국힘 쪽의 입장을 보세요. 네. 국힘에 지금 내란 선동 세력으로 내란 저기 동조 세력으로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저기 탄핵에 찬성하던 사람 김재석 같은 사람을 앞에다 놓겠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예.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다가 누구도 못한다. 그 뭐 위에 원로들도 데리고 올 사람 없다. 뭐 새로운 사람도 안 한다 그런다. 그러고서는 엉거주춤하다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한덕수와 관련된 국힘 문제까지 좀 짚어봤고요. 윤석열 지금 현재 오늘 석동현 이제 변호사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얘기했는데 일단 그 영상 잠깐 보고 났어요. 기자들의 질문 답변 보고 나서
윤석열의 지금 속셈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엄인데 그 내란 수재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뜻은 어쨌든 지금 변호팀이 꾸려져서 정식으로 공보가 가동될 때까지 사실 변호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이 변호를 막기 위해서 변호를 지금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지금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근데 변호하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나와야 할 경우도 있고. 현재 변론 준비기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인데 변호인들이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 구성을 저는 도와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변호인 구성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웃기는 친구야. 지금 이 친구는 아무 자격이 없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거예요. 왜 나와서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지금 변호인도 아니에요. 예. 선임된 변호인도 아니고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임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나와서 왜 얘기합니까? 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는 이렇게 봐요. 변호인단 꾸리기 지금 쉽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건 뭐 다들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꾸리기는 없는데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엄청나게 또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얘기해놔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나와서 메시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뭐 이게 뭐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안 했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뭐 그 소리 듣는데 저는 그냥 뭐 완전히 뒤집어지던데. 네. 왜냐하면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그랬더니 여기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끌어내리라고 한 거는 뭡니까? 다 쓸어버리라고 한 건 뭡니까? 이러고 물어봤더니 이건 뭐냐면 저는 요새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런 게 윤석열도 그러고 한동훈도 그러고 가끔은 이준석도 그러고 뭘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명확히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다른 거로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증거 능력도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당사자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마치 실패한 쿠데타는 그냥 장난 아니야, 뭐 정말로 장난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이거는 속동현이가 일부러 오도하려고 네. 오도하려고 지금 나와서 얘기한 게 여태까지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정에서 한 증언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 나와서 한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한 5번인가 전화 걸어 5번인가 6번 전화 걸어 가지고 다 끌어내라. 다 체포해라. 뭐 체포해라는 말은 여태까지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이거는 다 증언이거든요. 예. 그거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과거의 헌법재판관부터 저같이 그냥 법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절차에서 법을 안 지켰다. 예.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했고 거기에 서류를 남기지도 않았고 한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1조부터 도대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에 정치활동부터 금지하게 했잖아요. 네. 거기에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게 내란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을 이제 대신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재판 대비하는 겁니까? 재판 대비는 아니고요. 그것도 아닙니까? 저는 준동이라고 봅니다. 준동. 네. 그래서 소수의 구글 네. 유튜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올 태극기 부대. 네. 이 사람들 요번에 보세요. 토요일 날 나올 게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나. 정광훈 일당과 이제 윤석열이 손을 잡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정광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 양반이 예. 지난번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번 4월달에 총선 때 왜 송파에 나온다 그러다가 못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비례로 옮긴다 그러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자유통일당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 됐죠. 그러니까 정광훈하고는 아주 그다음에 정광훈 예전에 변론도 했었고요. 네. 어.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극우 세력들을 모아서 정치 세력화를 하고 그겁니다. 정당도 나중에 그런 국힘이 아닌 자유통일당 비슷한 데로 이제 가는 겁니까? 자유통일당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를 자기네들의 이거를 딱 묶어둘 수 있는 네. 끊임없이 그걸 묶어둘 수 있는 이거 저는 이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실패한 쿠데타 있잖아요. 친일 네. 쿠데타 있잖아요. 페루에 실패한 쿠데타 거기도 실패한 쿠데타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나서 인명도 다치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대통령이 그 멕시코 대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망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은 부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도 빌미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폭동 사태를 유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와. 내란 3차 내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충격적인데요.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결집된 정치 세력을 가지고 네. 우리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혼란을 빠뜨리기 위해서.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란 모의의 잔당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속이 되어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해야 할 거지만 마지막까지 걸어보는 거죠. 마지막까지 걸어보는데 그 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배팅의 성공 배팅하려고. 가능성. 그러니까 성공 마지막에 가능성은. 아니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당연히 보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저기 상황에 만약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정말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 망가먹은 것도 그런데 지금 본인하고 거기다가 그 저게 누굽니까? 와이프가 누굽니까? 네. 아니 김건희의 목숨을 부지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재산을 다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해외 망명이나 이런 거를 저기 허락해 준다는 게 말이 네. 됩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수의 결집을 통해서 끝까지 자 싸우겠다. 김건희 지금 구속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녹음 내용이 이제 나올 거고 네. 오늘 어제 건진법사가 이제 구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명태균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네. 그건 누가 배우냐? 김건희다. 이제라는 소문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이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검찰이 플레이하고 있다. 검찰이 이거는 보나마나 캐비넷 아니에요. 네. 이 2018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기 하는 거 2018년을 빌미로 해가지고 휴대폰 3개, 네.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기 뭐야 장부까지도 무슨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검찰이 플레이하고 있다고 보니까 검찰이 지금 윤석열한테는 내란에 관련된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탄핵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란죄만 했지만 앞으로는 특검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게 공천 개입, 그 다음에는 제일 저기 한 게 부정선거, 부정경선에 관련된 네, 거, 예. 그 다음에는 뭐 돈 문제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로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우리가 손을 놓지만 그 외로 펼치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찰은 또 자기네들의 지금 존재 이유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여줘요. 이럴 때 보여줘야죠. 우리 이렇게 수사를 잘합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뭐. 김건희 친다고 보시는 겁니까? 칠 수도 있다, 아닐 라는 수도 가능성을 있다. 보이는 것이고 네. 저는 검찰을 전혀 믿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김건희를 끌어들여서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도 보여준다. 있다. 할수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특검이요. 저는 김건희 특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해요. 그게 김건희 특검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은 만약 그거를 하면은 그게 국힘 쪽에 엄청나게 또 조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2요구권을 하게 한다 뭐 오늘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하여튼간에 검찰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네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런 거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이제 예를 들어서 국힘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 아니면 원샷으로 해서 특검을 간다. 탄핵은 탄핵대로 간다. 수사가 계속 진척되면 국힘의 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다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명태균 쪽으로. 네. 이것도 일거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정리해야죠. 근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요새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게 다 터져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예.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뭐냐면 검찰이 여태까지 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 구성이 되면은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왜냐하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저는 지금 요새 왜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오세훈이나 굉장히 많이 나대시잖아요. 네. 오히려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저게 뭐겠습니까? 먼저 명태균에 묻어 있는 것들을 먼저 자기네들이 털어내고 어떡하냐면 대선에서 자기네들이 그거까지는 걸려들지 않게끔 미리 손을 써둔다는 것밖에는 저는 안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명태균 저기는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방위로 특검은 특검대로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하고 상설 특검 가고 국정조사 가고 네. 탄핵은 탄핵 심판대로 이제 가고. 일정에 따라 네. 가고 네. 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만큼 네. 우리 수사기관들이나 또는 지금 여기에 이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야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구분할 필요 없고 다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게 저는 검찰의 내부를 잘 모르니까 네. 검찰에 지금 이문정 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검찰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윤에 대한 얘기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움직임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거기도 분명히 친한파도 있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친한파들의 검사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 쪽이라고 또 없겠습니까? 거기 네. 그거라고 친윤이나 친국힘 쪽에 또 저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세력 구도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지만 저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녹취들이 다 나온 마당에는 이제는 터뜨릴 것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 저 대표님도 약간 좀 이렇게 하고 계셨지만 우리 지금 다 계엄 때문에 내란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부터 또 다 터뜨릴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명태균 것도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곧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게 나오니. 내일부터 나온다는 뭐 내일부터 얘기가 나온다고 나온다는 하는데 얘기가 이제 그 있는데 내용도 대충 이제 흘러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탄핵 국면을 압박하면서 특검이나 또는 수사를 좀 더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한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김건희가 지금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보세요. 비상계엄의 선포 날짜를 네. 뭐 역술인한테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와 관련된 또 정언도 곧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2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했는데 예. 이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거나 몰상식적인 게 일어나는 거는 다 비선 라인 김건희의 손길이다라고 예. 생각하면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화요일 날 3일 날 그 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지금 왜 그날 했느냐. 이게 굉장한 사적 복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는 가령 체포 리스트, 체포 리스트에 가령 한동훈이 들어간 것도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런가 하면 이준석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뭔가가 비선 라인 냄새가 납니다. 비선 라인 냄새가 난다. 납니다. 뭐 저는 이상한 비선 거는. 라인이라고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아니 뭐 믿으면서 증거가 뭐 충분히 네. 그 국민들 앞에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14일 날 윤석열이 탄핵이 되었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21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여의도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강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으로 갑니까? 아, 이번에 이제 여의도에 이제 저기 타임은 이제 지나갔고요. 지나갔고 광화문에 이제는 가서 광화문에 가서 하고 헌법재판소까지 헌법재판소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광화문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여전히 동십자가 예. 그 광화문 벽 쪽 앞에서는 이제 진보 쪽에 탄핵 찬성 쪽이 그쪽에 모이고 여전히 밑에 광화문 광장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가 모일 거거든요. 자칫했다가는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충돌은 뭐 예방을 해야 할 것이고요. 얼마나 모일 것 같습니까? 지금 14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보십니까? 지금 불안해하면서 정말로 지금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14일보다 더 많이 모이지는 못할 거예요. 더 많이 모이지는 일단 못한. 공간적으로도 예. 작고요. 여의도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까지 그렇게 적용했는데 예. 여기는 뭐 저기 저는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광화문 이제 그 이순신 동상 주변이 꽉 찰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그쪽은- 보여줘야 지금 겁을 낼 거 아닙니까? 그쪽은 태극기 부대가 예, 아마 하고.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는 지금 일단은 동시자각 주변으로 모이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상당한 부분 아니 그리고 지금도 뭐 용산에 모이자는 의견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용산에 지금은 이제 관저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을 좀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예. 있어서 근데 뭐 이번 토요일 날도 상당히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 믿고 가면 됩니까? 국회의장 믿어도 됩니까? 아니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는- 됩니까? 지금 다들 걱정이 아니 돼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뭐 그 이제 군 장병 위로도 가셨고 이런 예. 것도 뭐 필요하시고 또 외신들하고의 저기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압박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그다음에 특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셔야 되죠.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 의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모밀님께서는 진짜 국민하기 힘들다. 정말 힘들어. 진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빨리 좀 죽겠어요. 끝나면 어허. 좋겠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저 내란 세력들이 나라를 정말로 절단을 내고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경제, 민생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다들 죽을 판인데 자기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머리를 그냥 때려버리자라는 익비웅장님 말씀도 있고요. 칭도님, 연화님 그리고 골장님 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마음은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근데요. 방법이 뭐냐고 이제 아니, 이렇게 근데요. 해서 참 아니 답답합니다만 왜냐하면 예.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놓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외신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왜냐하면 탄핵까지는 외신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곧 출범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 예.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 당시에는 별로 잘 모르고 지나갔다가 얼마 뒤에 지나가면 야 정말 너무 무섭다. 네. 정말 왜냐하면 저는 지금 2주일 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도왔지?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만약 안 그랬으면은 페루처럼 됐으면 어떡합니까? 미얀마처럼 됐으면 어떡합니까? 필리핀처럼 되면 어떡했습니까? 아니 미얀마나 이런 데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겼다고 보는데 그 군부가 그렇게 쿠데타 네.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는 이율이 9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막은 거가 정말 천운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의 기적으로 이게 끝났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국민하기 힘들지만 국민하기 힘든 게 또 희망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시다. 김도희님 뭉쳐야 한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골장님, 이세봉님 고맙습니다. 5천만 나와봐라. 저것들이 누나 깜짝 안 하는데 법과 제도로서 반드시 절단을 내야 한다. 이세봉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CU 어게인님, 호잉호잉님 왜 이리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지 김기용님 힘내세요라고 일단 해주셨습니다. 답답하다 진짜 BK 더님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올려주시면서 정말 불안한 마음,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그 의지나 그리고 열기는 계속 쏟아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 조금 드리면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선한우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 옆에 있는 촛불장갑 왕대박 창고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저고기 구매 링크 나오고 있습니다. 한 켤레 한 2,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가격도 싸고 품질도 매우 좋고 기능이 많다라는 거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0-6649-0067인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스픽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14만 명 돌파했고요. 그 여러분들의 격려와 그리고 열화와 같은 성원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소식,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김진애 의원님과 같은 아주 대한민국 최고수 모시고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방송 나가서 전 세계에 계신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네. 1조회 수가 한 300만 회 이상 계속 되던데요. 네. 그중에서 15%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45만에서 50만 명의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독일, 베트남,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 봐주고 계신데요. 대한민국 저희들 열심히 싸우면서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서요. 동시에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 K 디마크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되어서 더 좋은 나라, 세계의 모범이 되어가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손잡고 뛰어가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김진애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MBC에서 만든 거예요. 다만세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노래를 가지고 이번에 탄핵의 과정을 4분짜리로 만든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막 우라가 끓다가 그 윤석열의 선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의 감동이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100년을 더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기득권으로 아니면 기성세대로 많이 누려설 수 있는데요. 그 응원봉을 들고 정말로 부끄러워 죽겠던데 저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만들어 꼭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사는 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하도록 우리 조금씩 힘을 내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고소의 전략 이렇게 준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